살다 보면 어느 순간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넘기던 것들 앞에서 이상할 만큼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드라마 한 장면을 보다가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오래된 노래 한 소절에 설명할 수 없는 먹먹함이 밀려옵니다. 손주가 웃는 모습을 보는데 괜히 울컥하고 문득 지나간 세월을 떠올리다가 가슴이 저릿해집니다. 예전에 나는 안 그랬는데 왜 요즘은 이렇게 눈물이 많아졌을까? 혹시 내가 약해진 걸까? 마음이 예전 같지 않은 걸까? 나도 모르게 늙어버린 걸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눈물이 많아지는 건 무너지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오랫동안 버텨온 마음이 이제서야 정직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중년 이후 눈물이 많아지는 이유를 뇌과학과 심리학의 관점에서 차분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의 눈물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아, 내가 약해진 게 아니었구나. 이제야 내 마음이 나를 향해 열리고 있었구나. 우리는 오랫동안 눈물을 약함의 증거라고 배워왔습니다. 특히 중년 세대에게는 더 그랬습니다. 힘들어도 참아야 했고, 억울해도 삼켜야 했고, 슬퍼도 내색하지 않는 것이 어른의 자세라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직장에서는 흔들리지 않아야 했고, 가정에서는 무너지지 않아야 했고, 누군가의 부모로, 배우자로, 가장으로 늘 버텨내는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울고 싶은 순간에도 울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쌓입니다. 표현되지 못한 슬픔도, 말하지 못한 서운함도, 견뎌낸 시간 속 외로움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마음 어딘가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그동안 단단히 잠겨있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틀어막고 버티는 쪽을 선택했다면 이제는 느끼고 흘려보내는 쪽으로 마음의 방식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뇌는 감정을 다루는 방식 자체를 조금씩 바꾸기 시작합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감정을 억누르는 데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참아라. 버텨라. 지금 울면 안 된다. 지금 흔들리면 안 된다. 그렇게 감정을 제어하는 데 익숙해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뇌는 더 이상 예전처럼 모든 감정을 꽉 붙잡아 두는 방향으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건 통제가 안 되는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억눌러 왔던 감정을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쪽으로 내면의 균형이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참고 넘겼을 장면 앞에서 이제는 눈물이 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사실은 별것이 아니지 않았던 것들이 비로소 마음에 닿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 오래전 사진 한 장, 부모님의 뒷모습, 자식의 무심한 감사, 젊은 날에는 바빠서 지나쳤던 감정들이 이제는 바로 가슴으로 들어옵니다. 이건 약해진 게 아닙니다. 그동안 너무 오래 닫혀있던 마음이 이제야 조금씩 바람을 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삶의 시간에 대한 감각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젊을 때 앞으로 남은 시간이 많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싶어하고, 더 새로운 것을 알고 싶어하고, 더 멀리 가고 싶어합니다. 관심은 바깥으로 향해 있습니다. 새로운 기회, 새로운 관계, 새로운 정보, 새로운 가능성.
그런데 중년 이후부터는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달라집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가질 수 있을까 보다 지금 내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더 자주 생각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인생의 초점이 확장해서 본질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넓게 살았다면 이제는 깊게 살게 됩니다. 예전에는 많이 가지는 것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무엇이 정말 소중한지가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사소한 순간에도 더 크게 울컥하게 됩니다. 그 순간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그 순간의 의미를 예전보다 훨씬 깊이 느끼기 때문입니다. 같은 풍경을 봐도 젊을 때는 예쁘다고 생각하고 지나쳤다면 지금은 그 안에 담긴 시간까지 느끼게 됩니다. 같은 노래를 들어도 예전에는 멜로디를 들었다면 지금은 그 노래를 듣던 시절의 자신까지 함께 떠오릅니다. 같은 말 한마디를 들어도 예전에는 그냥 넘겼다면 지금은 그 말 안에 담긴 마음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눈물이 나는 겁니다. 눈물은 감정이 약해져서 흐르는 게 아니라 감정의 의미를 더 깊이 알아차리게 되었기 때문에 흐르는 것입니다. 중년 이후의 눈물은 감정이 예민해졌다는 뜻이 아니라 삶을 더 깊이 읽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눈물이 단지 감정의 부산물이 아니라 몸과 마음의 정리 과정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울고 나면 괜히 후련하다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기분 탓만은 아닙니다. 사람은 감정을 오래 참을수록 몸에도 긴장이 쌓입니다. 슬픔을 눌러두고, 분노를 삼키고, 억울함을 묻어두고, 외로움을 모른 척하며 살다 보면 마음만 지치는 게 아니라 몸도 함께 굳어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눈물이라는 형태로 감정이 흘러나오면 그동안 꽉 조여있던 내면의 긴장도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눈물은 슬픔의 표현이면서 동시에 회복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눈물은 오늘 하루의 감정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수십 년 동안 미뤄둔 마음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젊어서 참았던 서러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외로움, 가족을 위해 접어둔 욕심, 미처 애도하지 못한 이별, 혼자 견뎌야 했던 불안과 책임감. 그 모든 것이 어느 날 문득 하나의 장면, 하나의 말, 하나의 기억을 타고 밖으로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울음이 터졌다고 해서 그 감정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눈물은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오랫동안 미뤄둔 회복이 이제 시작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사실 중년 이후의 눈물에는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인생을 돌아보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어느 나이가 되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지나온 시간을 떠올리게 됩니다. 내가 잘한 일들, 놓친 기회들, 미안했던 사람들, 사랑했던 순간들, 이제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시간들. 젊을 때는 앞만 보고 달려가느라 과거를 천천히 바라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서면 사람은 처음으로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의 이야기처럼 바라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눈물이 납니다. 후회 때문에만이 아닙니다. 슬퍼서만도 아닙니다. 고생한 내가 안쓰러워서, 그 시절에 내가 기특해서, 놓쳐버린 사람들이 그리워서, 그래도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대견해서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중년의 눈물은 한 가지 감정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슬픔이면서 감사이고
그리움이면서 안도이며 아픔이면서 위로입니다. 이 복잡한 감정을 말보다 먼저 표현하는 것이 바로 눈물입니다. 그러니 어느 날 갑자기 눈물이 많아졌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좋습니다. 나는 지금 내 인생을 더 깊이 이해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쯤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요즘 들어 자꾸 눈물이 난다면 스스로를 나약하다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약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랫동안 강해야만 했던 사람입니다. 약한 사람은 그렇게 오래 참지 못합니다. 약한 사람은 그렇게 긴 세월을 버티지 못합니다. 당신이 지금 눈물이 많아진 이유는 견디지 못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래 견뎌왔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강한 사람은 끝까지 버티는 사람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자신의 감정을 더는 적으로 여기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 사람도 충분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울고 싶은 순간 앞에서 자꾸만 자신을 다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약해졌지? 왜 이 나이에 이러지? 왜 별일 아닌데 눈물이 나지? 그렇게 몰아세우지 말고 조용히 이렇게 말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 내가 참 오래 버텼구나. 이제는 좀 울어도 괜찮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변화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눈물을 억지로 참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감정이 너무 자주 무너지거나 일상 자체가 버거워질 정도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울컥함까지 무조건 틀어막을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우는 것이 버티는 것보다 더 건강할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을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래된 노래를 들을 때 마음이 흔들린다면 그 노래를 끄기보다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사진을 보다가 울컥한다면 그 감정을 밀어내기보다 무엇이 내 마음을 건드렸는지 잠시 바라봐 주십시오. 그 안에는 지금의 당신에게 꼭 필요한 감정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눈물 뒤에 자신을 다정하게 안아주는 것입니다. 울고 난 뒤 괜히 창피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 대신 아주 짧게라도 스스로에게 말해보십시오. 나는 충분히 잘 살아왔다. 그동안 참 고생 많았다. 이 눈물은 내 삶이 깊었다는 증거다. 이 한마디가 당신의 지난 시간을 조금 더 따뜻하게 정리해 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중년 이후의 눈물은 참 이상합니다. 젊을 때의 눈물은 대개 지금 당장의 상처 때문에 흐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흘리는 눈물은 지금의 일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세월이 들어있고, 기억이 들어있고, 관계가 들어있고, 견딘 시간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더 조용하고, 더 깊고, 더 뜨겁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자기 마음의 언어를 배우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예전에는 버티는 법만 알았다면 이제는 느끼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참는 것이 삶의 기술이었다면 이제는 받아들이는 것이 삶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문득 이유 없이 눈물이 났다면 그 순간을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마십시오. 그건 당신의 뇌가 당신에게 보내는 이상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이런 말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만 참아도 된다. 이제는 내 마음도 좀 돌봐야 한다. 사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누구보다 강해야 했고, 누구보다 먼저 참고, 누구보다 늦게 무너져야 했던 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마음이 힘들어도 티내지 못한 날들이 있었고, 울고 싶어도 웃어야만 했던 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눈물은 결코 가벼운 눈물이 아닙니다. 그 눈물은 아무나 흘릴 수 있는 눈물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견뎌낸 사람만이 흘릴 수 있는 깊이의 증거입니다. 그러니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눈물은 당신이 약하다는 증거가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오래 성실하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조용한 훈장 같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꼭 이것만은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는 약해진 것이 아니다. 나는 더 깊어진 것이다. 그리고 내 눈물은 고장이 아니라 내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다. 우리 모두에게 가장 늦게 찾아오지만 가장 꼭 필요한 위로는 어쩌면 자기 자신으로부터 오는 위로인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남이 괜찮다고 말해주기를 기다리기보다 내가 먼저 내게 말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다. 잘 살아왔다. 참 오래 버텼다. 이제는 좀 울어도 된다. 오늘도 당신의 평온한 하루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